푸틴의 불장난이 선을 넘었습니다. 최근 크림반도와 러시아를 잇는 대교인 크림대교가 폭파된 사건으로 푸틴은 그 폭발의 원인은 우크라이나 측의 사보타주라고 발표했죠. 이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와 주요 도시들의 폭격을 쏟아부었습니다. 수십 발의 순항미사일이 키이우에 떨어졌으며 이 중에는 키이우에 세워진 한국의 삼성 빌딩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삼성의 빌딩이 직격을 맞은 것은 아니지만 삼성 빌딩으로 2발 정도가 스쳐 지나갔다는 것으로 보아 전문가들은 삼성 빌딩을 노리고 쏘았으나 빗 맞았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폭격으로 전 세계가 러시아의 행위를 성토하고 나선 가운데 특히 삼성 같은 외국 기업을 말려들게 한 푸틴의 행위에 전 세계가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와서는 러시아의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 우방국들마저 러시아와 거리를 두며 손절하고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이러는 와중 러시아 주변국들은 한국 무기를 수령하여 러시아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어 푸틴은 이래저래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쟁이 불리해지자 막 나가는 푸틴의 무리수와 러시아의 우방국들이 러시아의 등을 돌리며 한국을 찾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Global News Korea.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푸틴의 러시아 군대는 최근 몇 달간 우크라이나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했고 최근 몇 주 동안에는 리만 등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을 우크라이나에게 탈환당하며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자 푸틴 대통령은 동원령을 내렸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인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그리고 자포리자와 헤르손 총 4개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합병해버렸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러시아군의 연패로 인해 러시아의 군부 내에서는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지며 지금까지 그나마 온건파에 가까웠던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사임시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러시아는 우크라전에 새로운 총사령관 직책을 수로비킨에게 맡겼는데요. 로이터 통신과 타스 통신에 따르면 8일 러시아 국방부는 세르게이 수로비킨 항공우주사령관을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지역의 합동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수로비킨은 매우 잔인한 성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영국 가디언즈는 러시아 정치학자이자 사회학자인 그리고리 유딘의 말을 인용해 소련을 부활시키려는 이번 마지막 발악을 이끄는 것이 세르게이 수로비킨이라는 점은 매우 상징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수로비킨은 과거 소련의 보수파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소총부대를 지휘하기도 했었는데 이 당시 그는 민주화 시위대의 바리케이드를 뚫고 들어가 발포 명령을 내려 무고한 시위자들을 희생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리아에서는 시리아의 반정부 세력에 대한 무차별 폭격으로 많은 희생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그가 총사령관에 들어서자마자 러시아는 민간인들밖에 없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무차별로 폭격하는 등 아주 잔혹한 짓을 벌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국의 삼성 빌딩이 순항미사일의 피해를 입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는 삼성 빌딩의 건물 일부에 입주해 사용하고 있던 우크라이나의 최대 에너지 회사인 디테크의 본사를 노리고 공격한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건물은 한국 자본이 들어간 삼성 소유의 건물로 삼성의 R&D 연구소 등 건물의 80%를 삼성이 쓰고 있고 나머지 20%를 타국이 사용 중인데 이곳에는 디테크의 본사와 유럽 국가들의 외교사무소 등이 입주해 있어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이번 공격은 디테크의 본사를 타격해 우크라이나에게 큰 경제적 피해를 주려는 것이 목적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군부는 삼성의 건물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주저없이 해당 건물에 미사일을 무려 2발이나 발사했고 비록 빗나갔지만 건물에 큰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나마 다행히게도 한국 직원들은 상주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의 삼성 직원들도 대부분 재택근무 중이라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의 22층에는 독일의 영사관 등 외교시설들이 같이 입주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개전 초기 독일 대사관이 철수한 후 삼성전자 건물에 독일의 영사 등 최소 인력들이 들어와 기자 발급 업무를 계속 이어왔고 이번 폭격 당시에도 독일의 영사관 직원들이 근무 중이었기에 이 사건을 계기로 독일과 러시아의 큰 외교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간인의 피해와 외국인들이 있음에도 거리낌 없이 공격을 한 러시아의 행동들에 전 세계의 비난이 이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결국 러시아로부터 우방국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행동이 선을 넘었다는 것이죠. 이 같은 앞뒤 안 보는 러시아의 행보는 마치 핵전쟁이라도 벌일 것 마냥 국제사회의 눈치조차 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러시아의 막가파식 행동은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해 대대적인 반격을 가했고
러시아가 최근의 전투에서 꼴사나운 모습만 보이면서 패퇴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때는 미국과 자웅을 겨뤘던 러시아였지만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러시아군의 추태와 수많은 패배로 인해 러시아의 군사력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당하기만 하던 우크라이나의 의미 있는 반격에 푸틴 대통령은 크게 체면을 구겼고,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명운을 건 이번 전쟁에서 승리 이외의 결과는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죠. 최근 이런 푸틴이 핵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민간인들이 거주하는 도시에 무차별적인 폭격을 가하자 지금까지 러시아를 옹호하던 러시아의 최후방국들마저 러시아의 등을 돌렸는데요. 이들은 놀랍게도 한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소련이 무너진 후 러시아의 경제를 지탱하던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가 천연자원, 두 번째가 무기 수출입니다. 러시아의 유전에서 나오는 막대한 양의 가스와 원유는 러시아의 가장 큰 수입원이자 무기였습니다. 러시아의 비위를 거스르는 나라가 있으면 러시아는 자원으로 협박을 하는 외교를 벌일 정도로 막강한 자원 권력을 휘둘렀죠. 하지만 그런 러시아의 행태도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서방에서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면서 러시아는 자원의 판로가 막혀 큰 자금난에 처한 상황이죠. 그리고 또 다른 러시아의 주요 산업인 무기 수출 산업은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산 무기의 형편없는 성능이 드러나면서 러시아 무기에 대한 허상이 많이 깨졌는데요. 그런데 이 덕분에 놀랍게도 한국의 무기의 성능이 주목을 받으며 러시아산 무기 대신 한국 무기가 오히려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제 무기를 구매했던 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성능이 뛰어난 한국 무기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중이죠. 러시아는 러시아 경제를 지탱하는 무기 시장에서 한국 무기에 밀리며 경쟁력을 점점 잃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무기 시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게 된 것은 한국 무기입니다. 이번 폴란드의 한국 무기 구매로 인해 한국 무기의 효용성이 드디어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우수한 성능과 그에 비해 착한 가격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알려진 한국 무기는 유럽 각국에서 독일제 무기를 밀어내고 한국제 무기 도입을 검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생산마저 매우 빨라 이번에 폴란드에 들어갈 K2 흑표 전차는 주문한 지 60일 만에 벌써 1차분 180대에 대한 생산이 끝난 상태이며 현재 테스트 중이라 이번 테스트가 끝나면 빠르게 선적해서 폴란드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야말로 번개 같은 속도로 무기 공급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이 성능과 가격, 그리고 생산 속도는 기존의 유럽의 전차를 대규모로 공급했던 독일에서는 절대 따라하지 못할 엄청난 성과이죠. 한국의 흑표와 비슷한 성능으로 알려진 독일제 레오파드 전차는 가격이 흑표보다 3배나 비싸며 생산 속도도 느려 폴란드가 주문을 했다면 1차분 180대를 받는 데만 적어도 4년에서 5년 후에나 물건을 받아볼 수 있을 정도로 생산이 심각하게 느린 상황입니다. 1000대를 모두 도입하려면 못해도 20년은 좋게 걸릴 것으로 볼 정도이죠. 한국의 엄청나게 빠른 무기 생산 속도는 현재 러시아로 인해 비상이 걸린 많은 유럽 국가들이 독일제 무기 대신 한국제 무기를 선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제 전차와 독일제 전차를 저울질하던 노르웨이가 한국의 흑표를 구매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노르웨이 국방부 병기 총국이 한국의 방사청과 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흑표를 포함한 많은 한국 무기에 대한 구매를 적극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또한 노르웨이는 초창기 계획보다 더 많은 무기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노르웨이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 무기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많은 국가들이 한국 무기 구매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부터 시작해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슬로베니아, 체코, 루마니아 등이 현재 한국 무기를 사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구매하지 않으면 무기를 제때 못 받을 수 있다는 긴장감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모두 한국제 무기를 구매하게 된다면 러시아의 주변국들이 한국제 무기로 무장하여 러시아를 포위하는 형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러시아로서는 상당한 위협을 받게 되는 셈이죠. 이렇게 러시아가 한국제 무기들로 포위당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와중 러시아의 최중요 우방국 중 하나인 인도가 더 이상 러시아의 편을 들지 않으며 러시아로부터 등을 돌려 한국과 함께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의 우방국이었던 만큼 군사적으로도 러시아제 무기로 많은 무장을 하고 있던 나라인데요. 그런 인도가 이제는 탈러시아를 시작해 러시아제 무기를 도입하려는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한국제 무기로 자국을 방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인도는 러시아제 T-90 전차를 대규모 도입하려는 계획을 전면 폐지하고
한국에 흑표 전차를 도입하려는 사업으로 전면적으로 사업을 개편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무기에 실망한 인도가 한국산 무기로 결정한 것이죠. 거기다 인도는 과거 한국에게 K9 자주포 100대를 구매한 이력이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200대를 추가 구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무기부터 탈 러시아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파트너로 한국을 찾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한국 무기의 행보로 러시아는 점점 입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무기 수출의 행보가 심상치 않게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최근의 무기 수출액이 독일이나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여 한국은 어쩌면 올해 안에 4대 방산대국으로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밝히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이런 방산시장의 성장에는 러시아의 공이 가장 큰데요. 러시아가 저지른 전쟁으로 인해 위기를 느낀 많은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알게 되었고 한국 방산이 커지는 계기가 되며 러시아 주변의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로 무장을 하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주변에 고립되면서 점점 국력이 약해지고 힘을 잃고 있습니다. 한국이 무기 강국이 되는 것을 러시아가 의도치 않게 돕고 있는 셈인데 러시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주변국들이 러시아를 떠나며 한국을 찾고 있어 한국의 국력을 오히려 러시아가 올려주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